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MBN 골드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매일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박병주 매니저를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한다면 이게 뭐 가장 뭐 정확한 명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는 지금 매일경제 TV에서 매주 화요일 날 운수 대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이제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동양생명을 6월 25일 날, 거기 이제 이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39.2%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또 6월 4일 날 추천을 해가지고 그 뒤로 65% 정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15% 수익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생명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많이 주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박병주 매니저 정혜원에 가입했던 그 신규 명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만나뵐 종목은 뭔가,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오늘 제가 만날 종목은 체코 원전의 수주가 이제는 7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정도는 결판이 나죠. 7월 15일까지 했으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체코의 대통령이 이제 만날 일정이 있습니다. 만날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본다면 7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7월 이제 거기 일정을 보니까, 자, 도착일은 11일 날 체코 대통령하고 연쇄 회담이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요게 7월 11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목요일 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언제 하고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연계가 되냐면, 우리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요 부분이 어디 연계가 되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그때 원전 수주를 그때 15조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 했었는데, 결과는 12월 27일, 8일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을 했던 게 27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날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원전 관련주들의 가장 핫한 중심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만 수주를 하게 된다면 폴란드, 그리고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우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규모가 30조 원이라 또 여기까지 합하면 100조가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쪽으로 온통 시선이 쏠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곤일촉의 승부주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저는 이 종목으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한테 어떤 제의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동양생명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동양생명처럼 수익이 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박병주 매니저 정혜원방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났을 때 하는 얘기죠. 따라서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필러티 이 종목은 그 원전 수주 외에도 여러 가지 주가 상승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2조 정도가 돼요. 약 12조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른다면 매출액이 올해는 17조가 넘죠. 이게 이제 단위가 17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조, 20조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요거는 1.4조입니다. 1.4조, 1.9조, 2조 2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된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여기 2배 정도 22조 정도 되더라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한번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썼던 그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봐야 되겠죠.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볼 필요 있어요. 보시면은요. ROE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ROE가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평가, 그다음 PBR 대비도 저평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저 정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매출액이 20조가 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총액은 충분히 20조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실적에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체코 원전 이 부분이 치열하게 경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의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종목은 위험이 적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더 주가를 또 주가 모양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주가를 끌어올렸던 최근에 5월 말 때 끌어올렸던 게 바로 소형 원자로 요거를 수주했다는 건데, 그 내용에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간단히 한번 제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뉴스게일 파워라고 소형 원자로 회사는 여기한테 수주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나온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그렇다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그 체코 원전 수주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시중에 있는 언론과 다른 어떤 언론이냐면 정기신문이라고요. 굉장히 전기신문이라고 매우 전문성을 갖추는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기사 내용을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전문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신문이 했던 그 내용을 그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신문입니다. 자, 일반 신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면, 즉, 프랑스도 대통령이 뭐 3번이나 방문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있습니다. 체코 경제저널에서 뭐라 그랬냐면, 덤핑에 가까울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안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의 30%를 우리나라가 부담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규모가 크잖아요.
30%면은 거의 9조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담당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누굽니까? 대통령이 사인을 들어가야 되겠죠.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여러분도 한번 그 정기신문을 봐보세요. 그래서 국내 이제 수출 금융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위 윤석열 관련주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 후보로 유력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이 그때 급등을 했어요. 그때 대선 전에 이미 여기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급등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원전 그 부분을 완전히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두산 NLPT가 그때 주가가 10배 갔어요. 세상에. 10배 갔거든요. 10배가 아니라 더 갔습니다. 2123원에서 3만원을 넘겼어요. 다른 원전, 한전 기술 이 종목도 그때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하게 중점을 두고 아마 직접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금융 지원의 그런 부분을 저는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인데, 그러면 이제 제 요거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볼 필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세력이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더 볼까요? 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못지않는, 여기서도 거래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거래량이 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갭을 안 메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갭을 안 메우고 있다. 세력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살짝 21선, 여기 21선입니다. 21선을 깨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물량을 털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양봉을 2개를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게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일단은 7월 8일, 이제 7월 이제 8일, 9일, 10일, 11일 정도의 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서서히 우리 언론에서. 자, 저는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이 회사의 실적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가치는 싸거든요. 따라서 7월 8일부터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가자. 그러나 한 가지, 신용 담보대출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현금으로만 매수하자. 자, 이 종목은 우량주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 이상 충분히 매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한 2천에서 5천 정도. 네. 요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황 봐가지고 이제 좀 유리하다. 그럼 금액을 더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또 상황 봐서 더 끌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주식담보대출이나 그 다음에 신용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왜?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안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말하니까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가 소통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운영하는 그 MBN 밴드가 있어요. 밴드. 자, 밴드가 있는데 여기 밴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박병주 밴드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제1 일렉트릭을 4월 15일 날 그때 자 보시면은요 얼마에 드렸나요? 12,780원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를 갔나? 거의 100% 갔습니다. 밴드에다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병주 밴드를 가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지금 여기는 스마트폰이죠. 영어로 정확하게 MBN 골드 박병주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뜹니다. 그럼 여기를 타치만 하면은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자 구체적으로 얼마에 사세요라고 신호를 드리고 그리고 매도 시점에서도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기 동양생명에서 수익을 거두고 가입을 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된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박병주 매니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정말로 잘합니다. 제가 그 사조 대림을 이거는 우리 정혜원에 가입을 이제 하신 분이 한테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늘 소녀님인데 사조 대림을 매도 가격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88,200원에 매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사조 대림이 자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 15%가 빠졌어요. 15% 밀렸다가 다시 반동 온 거거든요. 15%면 큰 겁니다.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제가 매도 신호를 이날 6월 18일 날 22,200원에 매도 신호를 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빠졌어요. 며칠 만에 이것도 17% 빠졌어요. 17%.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하나 시스템 이제 매도 신호 드린 거 있죠. 얘가 저희가 19,170원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수익을 버신다. 그러면은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한 달 회비가 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8만 원을 그 이상을 버시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7월 20일까지 가입하신 분들한테 10일 연장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의하시고요. 이렇게 문의하시고 전화 안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카드 ARS 번호 그대로 누르시면 이제 요거는 카드로 할부로 또 가능합니다. 3개월 할부 이렇게 가능하니까 카드도 가입하는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가장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리한 조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신문 기사 보이시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 스타코 파워가 있어요. 자, 두산 스타코 파워. 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이 회사를 2009년에 인수했어요. 어디 회사입니까? 원래 체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의 터빈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인수했어요. 원래는 스타코 파워였어요. 거기다 두산을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무한 사람은 주로 이 회사 위치는 체코에가 있어요. 체코에가 있습니다. 장소가. 자, 그리고 여기 직원들은 다 체코 현지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두산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보면은 그 체코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체코가 지금 부자 국가는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금융 지원에다가 가격까지, 그리고 체코에 있는 현지 회사 고용까지도. 왜? 또 체코 현지를 고용함으로써 기술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금융 지원의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왜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겠죠. 마지막 그런 부분을 찍으러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한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요. 여러 부분까지 분석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50% 상승 여력이 있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원인데, 그러나 가격은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충분히 거두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비 88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매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매도를 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만 매도하면은 1,000만 원, 잘못 매도하면 1,000만 원 벌 것을 200만 원밖에 못 번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오시면은 이제는 박병규 매니저한테 오셔가지고 매도를 잘 하시는 그런 기회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